성매매 알선 혐의 예,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 전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 휴대폰 경찰청사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 수인 씨 버닝썬 실수요자 맞아요? 잠시만요. 이제 그거죠. 네.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여기 안 쓰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아니 말씀하시고 가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경찰? 영상을 보셨습니다. 승현이 어제 소환돼서 조사받은 사람이 꽤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피의자로 지금 이제 입건이 되어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승리 씨, 그래서 어제 16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고 정준영 씨 가장 오래 받았는데 21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유리홀딩스 대표라고 유 씨가 있는데 대화방 멤버였는데 저분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시지 않고 뒤로 이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아레나 전 직원 김 씨, 사실 이제 경찰총장이란 말은 사실 없는데 아마 경찰총장이라고 말했는 김 씨가 아마 대왕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16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사이에 이미 대질 조사는 다 했을 거로 확인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구속영장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저 사람들이 또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혹시 말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 혹시 글쎄 정준영 씨까지는 그래도 뭐 긴급 체포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바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다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일단 뭐 수사 과정이고요. 네.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톡 내용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추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승리, 정준영, 유리홀딩스의 유 씨거든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조사를 한 걸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 하면 이제 영장을 청구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준영 씨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명확한 측면이 많고 본인이 일단은 뭐 LA에서 와서 귀국할 때 본인이 다 얘기했잖아요.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만약에 원본이 확보가 되고 동영상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저거 자체는 뭐 무조건 죄가 인정이 되고 또 횟수도 많고 신체의 어떤 노출 정도도 성관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건 거의 영장이 뭐 거의 청구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간만 남았다고 그렇죠. 봐야 시간만 지금 아마 정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뭐 승리 씨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이제 성매매 알선만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 같은 8명이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가 특히 그 몰카 동영상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보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안 유포하지 않았는지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더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5일날 군대를 가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할지는 경찰에 달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 유리홀딩스 유 씨가 완전 키맨 중에 키맨이거든요. 그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유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성매매랄지 단촉 카톡이랄지 아니면 버닝썬의 실소유주랄지 그다음에 대만에 뭐 관련된 투자자 한 거랄지 이런 것을 유 씨가 다 나이도 다 제일 많습니다. 저걸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 정준영 씨를 조사하기 전에 유 씨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경찰과 어떤 유착관계, 경찰과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막아서 언론 보도 못 나가겠다. FT 아일랜드 최중훈과 관련된 부분도
승리 씨가 단체 카톡에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네. 유리홀딩스야 그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네. 막아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 받을 때는 오히려 비공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경찰의 이러한 수사 어떤 절차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기자님, 이 유 씨라는 사람의 존재, 이 그룹 내에서의 존재 가치나 영향력을 보면은 거의 이제 뭐 회장님 형이라고 불리면서 이 사람, 이 가수들을 좀 이끄는 역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승리 씨가 이제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승습이라는 별명도 붙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승리 씨가 그 한 핵심 인물로 많이 얘기가 됐었지만 제가 오랜 기간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어떤 이런 사업의 중심이 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이나 불법적인 목적에서 연예인들의 어떤 유명세가 활용되는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는 존재이지 본인이 중심되는 경우 많이 못 봤는데 만약 이번에 승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참 연예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겠지만 여러모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아니라 경찰 관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해외에서 어떻게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클럽이라는 투자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들이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유 대표가 모든 거에 키를 쥐고 있고 네. 승리가 많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는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핵심 코어는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 수사 핵심이고 이들이 어떤 불법 행위라고 어떻게 불법 자금이 들어오고 이건 뭐 지금 동남아 전체의 자금 흐름과 연관이 되는 수사인데 다소 정준영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명백히 드러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워낙 그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어제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뭐 다짐하고 외쳤지만은 국민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동 수사의 문제.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어떤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을 실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업가. 이제 그 사람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정준영 씨나든지 승리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일단 증거 확보에 대한 문제. 네. 저는 일단 정준영 씨가 입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네. 물론 뭐 바로 현장에 긴급 체포를 하기에는 뭐 약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휴대폰 정도는 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이게 휴대전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가 해외에 있다가 바로 연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연행을 하지 않고 하루인가 이틀 여유를 줬어요. 그랬죠. 그때 최순실 씨가 뭐 했냐면 은행 가서 자기 계좌를 정리를 다 했습니다. 변호사들 네, 만나고. 변호사들 만나고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증거 확보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본인은 지금 다들 뭐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그때는 어차피 증거를 가지고 일단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사실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말을 바꿀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런 사건의 유형을 보면 결국 유죄가 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막 여론이 들떠 있을 때는 다들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아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네. 어딨냐 없다. 네. 그럼 뭐 말은 도덕적으로 미안하지만 실제 법률적으로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 그걸 먼저 확보하는 게 문제였는데 네. 저는 그래서 참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네. 진짜 수사하고 있는 건 맞아? 이럴 정도로 사실 어떤 면에서 좀 허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하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라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모두 6대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죠. 근데 진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하자마자 이미 제출 받든지 압수수색든지 바로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자체의 최고 중요한 핵심은요. 다 휴대폰에 있어요.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 시한지 얼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서 임의 제출 받아가지고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지금 8명의 어떤 카톡을 보면 거기에 유리홀딩스 유모 씨 있죠, 승리 있죠, 정준영이 있죠. 그 나머지 뭐 최종환이랄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전부 다 휴대폰을 압수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크로스 체크하면요. 어느 한 명이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버리고 분실하고 그래도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8명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다 이제 압수해와가지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해버리면 한 명이 아무리 이걸 뭐 조작을 하고 없애려고 네.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8명이 다 말을 맞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받아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에 어떤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왜 이제까지 내버려 뒀다가 자진해서 이 조사를 하면서 그때서 하는 것인지 승리는 지난번에 내사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성매매로 인해서 피의자로 입건돼갖고 두 번째 조사받는단 말이야. 그럼 왜 처음에 내사 받을 때 안 했을까? 네. 굉장히 의문나는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ABC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말 명시적으로 지적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어서 실제 수사를 해본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 좀 말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내사 단계라는 것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그 당시에 뭐 임의 제출을 즉 형사소송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이미 이제 엑셀 파일들이 권익위에서 지금 제출이 돼서 이게 또 검찰로 지금 중앙으로 넘어가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어떤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을 거고 어제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영장을 미리 받았으면 당연히 영장에 의한 압수가 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조금 더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 영장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부분 분명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준영 씨나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사실 휴대폰 자체를 어디 잃어버렸다라고 했는 게 아니라 그 황금본부터 시작해서 2주 전까지 사용했는 휴대폰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의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게 제가 언론에서 좀 말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우거나 아니면 저게 뭐 천공을 뚫어서 그걸 만약에 파손하지 않는 이상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부분이 지워지고 어느 부분이 복원되는 거의 옛날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복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국민들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는 게 권익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정준영 씨에 대한 저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범죄 어떻게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저 기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외국에서 그런 자본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그것이 경찰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그 우리나라의 불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대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니 근데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승현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미 2016년에 사건이 있는 거를 뭐 무혐의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일부 뭐 일리는 있는데 아니 이게 초기부터 단체 카톡방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때 아니 내사자로서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카톡방에 내용이 범죄와 관련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압수수색해도 압수수색 영장 나와요. 그럼 압수수색 영장에서 할 수도 있고 당시에 임의 제출 받을 수도 있어요. 8명에 대해서. 그럼 그걸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사실은 보름 정도로 빨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지금 상황이 보면은 언론이 지금 수사를 앞서가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서 뒷수습하는 양상이에요. 언론이라기보다는 권익위와 한 매체가 이제 그 속독보도하면서 그 두 군데가 끌고 가는 건데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번 부분도 내사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게 이게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2017년, 18년 최근까지도 이런 일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된 카톡 자료들은 2016년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정준영 씨의 3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건 벌어질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시작된 수사가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중간에 그 무혐의로 끝나버렸고 그 당시에 있었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수사는 내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3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뭐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에서 경찰 윗선도 나오고 뭐 이걸 포렌식하는 업체도 나오고 경찰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건을 막았다라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한 발 앞서 나가서 수사를 해야지 좀 그런 의혹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하는 방향은 3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번에 100명 넘게 합동수사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게 국민들의 좀 체감하는 기온입니다. 100명이 넘는 팀을 뭐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꾸며왔었죠. 그런데 양재임 변호사님, 2016년에 변호사가 정준영 씨 그 사건이 났을 때 조언해 준 걸 보면은 이 지금 수사를 받았던 이 가수들이 그러니까 초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이제 정준영 씨의 그 전 여자친구로 칭해지는 그 여성에 대한 신체 일부 몰카 사건이 불거졌을 그 당시에 사실은 저 이제 대화방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대화방이 그때도 존재를 했고 그 8명의 대화 참여자들이 다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준영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 알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준영 씨가 소속사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그 대화방 멤버 중에 일부는 굉장히 두려워서 왜냐하면 본인들도 뭐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는 변호사에게 그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서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끼리 보고 공유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변호사가 이거는 명백하게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사실은 대화방 멤버 중에 이제 일부가 정준영 씨에게 이거 핸드폰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고 결국에는 정준영 씨가 뭐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포렌식 업체에도 맡겼지만 그것을 분실했다라고 거짓말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포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해달라라는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찰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 걸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고 뭐 변호사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그렇게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마시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준영 씨는 물론인 거고 이현정 의원님. 이 사람들은 휴대전화, 휴대폰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2016년도에 한 방송에서 정준영 씨가 출연한 방송에서 옆에 있는 연예인이 형 그거 황금폰 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다음에 이 사건이 또 터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변호사는 자문을 얻었어요. 당시 그때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다 그 이야기를 해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보면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나눴는데 실제 그것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걸 보면 일단 누군가는 비호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당시에 경찰에서 어떤 면에서 수사를 했든지 비호를 해줬다는 문제고 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는 한 몇 개월 뒤에 버젓이 멤버로 씁니다. 자, 그것도 보면 방송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 사건 어떤 면에서 단서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들 하나씩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이번 수사가 처음에 초기에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드루킹 사건 수사할 때도 보시면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왜 김경수 지사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 안 하느냐 그렇게 서울청에다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에서 수차례 그 영장을 발부 안 해주고만 했던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과연 그러면 경찰이 이 첨단 이 ICT 시대에 사실은 휴대폰 하나만 입수하면 다 끝납니다. 누군가 다 압니다. 그 휴대폰을 그래서 수사 초기에 옛날 뭐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빨리 없애버리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도 처음에 그거는 상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경찰이 그 부분을 간과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이제 몰카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증거는 이제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휴대폰을 일반적으로 임의 제출 받는 경우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인멸물의가 있으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임의 제출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하죠. 사실은 내 휴대폰에 뭐가 있는데 카톡 내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리한데 이거 제출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이거 우리한테 불리니까 절대 제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가 그럼 물에 빠뜨려라. 아니면 없애라. 그럼 이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데 이건 제출을 안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는 변호사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복원을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이건 노후되고 기계가 뭐 오래되고 데이터 복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의견서에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확인서 자체를 사실은 유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어서 경찰서 조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인데 신민석 선생님 일단은 총경급 인사다까지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뭐 경찰총장이라는 네.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이게 뭘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면 경찰청장을 총장이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지는 뭐 오타일 수도 있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 당시 경찰청장이 또 이걸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총경급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경급 인사니까 뭐 일선 서장 정도 되는 선인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강남서 서장 그 당시 서장이 또 화제를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힘을 써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관할서 서장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네. 누군가 경찰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 거는 지금 뭐 거의 맞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사실은 뭐 카톡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나 뭐 높은 사람이 봐주고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제 이미 경찰 진술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네. 곧 누군가 굉장히 고위급 경찰의 이름도 그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치면 어떤 언론사, 일부 언론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건 경찰에서 이 유 씨가 물어보는데 총경급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이제는 아마 뭐 일단 감추기가 힘들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전체 이제 범죄의 어떤 형성이 보면 결국 이제 전문 사업가인 유 씨가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앞에서 전면에 승리 씨라든지 아시아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 내세워서 투자를 유치를 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어떤 자잘한 일들은 경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봐줬고. 예를 들어서 아레나,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버닝썬이라든지 등등에서 이제 이걸 봐줬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이제 하나의 무슨 유착이나 정계 유착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런 업체와 실제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어떤 규모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버닝썬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경찰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수사를 못하게 그렇죠. 돼 있어요. 네. 그럼 왜냐하면 또 돈을 받은 지금 이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 국면이거든요. 경찰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뼈를 깎는 저는 좀 행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민 신뢰를 못 얻으면 사실 경찰 수사권 얻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누가 이제 믿겠습니까? 지금 자치경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래 되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자치경찰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아마 경찰이 정말 큰 결단을 해서 이번에 모든 어떤 본인들의 이런 문제를 좀 드러내놓고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경급이라고 나오니까는 승현이 일단은 경찰서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 강남 경찰서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경찰서장 중에 이제 옛날엔 전부 다 이제 총경이라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무화가 아닌 작은 무화로 되어 있는 그 총경급들이 경찰서장을 다 했었는데 이제 A급지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뭐 송파경찰서라든가 강남경찰서는 사실 경무관이나 치안감급이 그 경찰서에 있는 그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장, 강남경찰서장이 맞느냐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카톡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몽키 뮤지엄이라고 이제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술집의 내부 사진을 찍고 내가 걸렸는데 총장이 시샘에서 한 거니 걱정 말라. 그 총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컨트롤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카톡에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게 지금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건데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광삼 변호사 이 사건이 강남서에서 주로 일어나지 다른 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관할 경찰서장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확률적으로는 이제 관할이 아니면 사실 끼어들기 힘들죠.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왜냐하면 관할 경찰은 다 그 내부를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팀들이 다 통하고 네. 또 사실 유흥주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기 딱 담당하는 그 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 선을 다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관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뭐 봐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내에 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있는 경찰청, 뭐 광역수사대랄지 이제 그런 데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이게 약간의 그 어떤 검은 거래잖아요. 그럼 검은 거래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 관할 경찰을 찾는데 관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건너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쉽지 않는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관할 경찰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옆에서 자꾸 뭐 시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걸 전달한 걸 보면 그래도 유흥주점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뭐 만약에 급이 좀 높다고 한다면 밑에서 이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카톡 내용에서는 뭐 팀장이 뭐 생일 축하한다고 할지 뭐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팀장이라고 하면 관할 경찰서 팀장이지 외부 팀장이 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양준일 변호사 보면은 경찰이요 그 총경이라고 언급됐던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있답니다. 일단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에요. 네,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진술이 조사를 지금 뭐 10시간, 20시간 넘게 하면서 진술이 나왔을 것이고요. 이제 지목된 사람을 일단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누군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유리홀딩스 대표와 일단은 뭐 그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뭐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있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2016년부터 사실은 그렇게 뭐 뒤를 일명 뭐 봐줬다라고 볼 정도면 그 전부터 사실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까운 사이가 지금까지 쭉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이현종 의원,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전직 경찰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 보면 전직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직 경찰이 뭐 수사 기록을 없애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전직 경찰이라는 거는 현직 경찰과 이제 매번 어떤 뭐 식사 대접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결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역할하는 거는 이제 현직 경찰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직 경찰도 사실은 이제 검찰하고도 좀 달라서 경찰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팀이라든지 또 팀도 만약 예를 들어서 윗선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혼자 봐준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보통 경찰의 어떤 112 출동 기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서 그냥 지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유흥업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견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으로라든지 또 그 상급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총경을 소환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일선 경찰과 또 상급 경찰 그럼 이런 관계라든지 아마 이런 전모가 나온다고 하면 사건에 조금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저 현직 총경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 소속된 게 지금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못 살펴봤지만 광역수사대 소속이라는 게 지금 밝혀져 있어서 지금 사실 이게 강남경찰서에서 다시 광역수사대로 가서 광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는 총경급이 광역에 있다. 이것도 또 한번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권익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분명히 이제 검찰로 넘기고 대검에서 그걸 중앙으로 지금 사건 배당을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배당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검찰 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앞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서는 수사에서 배제가 돼서 서울 광수대로 가져갔는데 그 총경이라는 사람이 광수대 소속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처음에 이제 이 버닝썬 폭행 사건이 있었고 마약 얘기가 나왔을 때 제 방송에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수사대에서 경찰청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경찰답지가 않아요. 경찰 수사를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갑을 하나 그냥 강남 노산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날 밤에 사람을 찾아내더라고요. CCTV를 다 확보해서. 그 정도로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왜 저렇게 수사를 할까 했는데 물론 이게 뭐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당사자가 광역수사대에 있다. 총경급으로. 그러면 결국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검찰에서 아무리 권유기에서 자료를 넘겼다 하더라도 검찰에 이걸 개입을 해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뭐 민감영 청장이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검찰에 명은 걸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수사권 조정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굉장히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걸 예.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생각으로 저걸 수사를 잘 공명정대하게 해야 돼요. 예. 경찰청 소속 과장 A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커질 수 있는 게 최초 공익제보자 방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준영 씨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람 영상도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사실 정준영 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그러면 정준영만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다른 네, 다른 연예인들도 다른 연예인은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성관계 장면을 찍어 올리고 했다. 습관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여성들을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물건처럼 하고요. 뭐 그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조속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인 어떤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신 기자님, 저 내용은 정준영 씨가 아주 주도적으로 뭐 영상 올리고 했었는데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제 그 정준영과 친구들이냐, 네. 아니면 8명의 그냥 친구 모임이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준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이런 걸 계속 올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고받는 남은 7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준영 씨가 모든 걸 이제 다 한 건데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을 지금까지 쭉 카톡 공개된 걸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상황들로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린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단순히 또 그 이런 몰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품평도 하고 뭐 누굴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부분은 이제 그 다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누가 또 올렸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준영 씨 혼자만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또 공익제보자의 또 제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아이돌 중에 한 명씩 실명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SBS가 이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공개를 합니다. 지금 양지민 변호사님, 이종현 씨도 이 방의 멤버였다라는 게 어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라고 원래는 이제 나왔었는데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종현 씨라는 것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종현 씨 같은 경우에 그 정준영 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걸 다 정말 참아 내보내지 못하고 다 지우고 내보내야 될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자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근데 내가 굉장히 다루기 쉬운 여자. 그러니까 뭐 정말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해서 그런 여자를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라는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정준영 씨가 이제 그 몰카를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라고 하는 말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종현 씨 같은 경우에 소속사가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정준영 씨가 선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다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그 이종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군입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에 찾아온 그 경찰의 이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고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오래된 뭐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났다.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본인이 그 일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사안의 심각성을 좀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 기자님, 이번 사건 과정에서 이런 형태였어요. 의혹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조작된 거다, 아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보도를 하면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계에 있는 연예기획사의 대부분의 그 뭔가 구설이나 이슈가 보였을 때 행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악성 루머에 휘말린 연예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무근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그 괜한 일을 처음에 그냥 인정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아무개, 이땡땡, 용땡땡이 사실상 처음에 이름을 보도한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부인을 네. 하니까 그다음 결국 실명 보도가 나온 거였는데 부인하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방식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든지 언론 보도를 막고 경찰을 어떻게 막고 이런 보면 이제 3년 전에 한번 막아뒀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방식이 계속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게 네. 벌써 여자 연예인 관련 소문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그 정말 억울하고 아무것도 황당해가지고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까지 연예인들이나 연예계에서 말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현중 의원님, 이 아이돌 가수 팬들 인기 많아요.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이런 의식을 보이고 있고 그들을 관리한다고 할까 소속사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이들이 보니까 이 단톡방에서 서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의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자란 배경을 보면 사실 어떤 뭐 제대로 된 도덕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걸 못 받고 또 그 내부에서 이제 뭐 이 성공을 위해서 사실 뭐 이 소속사라는 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키워나가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만 그냥 공유하는 뭐 그런 것들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소속사가 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보면 뭐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제 키워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스타를 키우려면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성적 관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성장하지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서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볼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휩쓸려가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소속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적으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봐주고 또 그걸 위해서 로비를 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이제는 그냥 탈퇴한 것으로 그냥 자기는 책임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보면 실제로 소속사 측도 한번 저는 짚어봐야 될 측면이 있다. 과연 이걸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이게 좀 개인도 그렇고 소속사도 좀 책임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탈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참 많은데 승리 씨에 관해서 신 기자님 이 추가적으로 또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이요? 이번에 이제 그 공익제보되거나 내지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또 다른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제 한 며칠 동안 시사전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보면 이제 이미 그 국내에서 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을 이번에는 해외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투자자나 이런 관련 부분에서 그들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무슨 정말 물건 팔듯이 사진을 내놓고 그다음에 아까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번호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면서 추천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 정말 그 승리 본인은 이건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혐의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충격이 될 만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승현 이 내용을 보면은 글쎄 이것도 조작됐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날 만큼 좀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정말로 한번 이번에 압수 목록에 보면 예약자 명단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약자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한 몇 명을 살펴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 대표가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동남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국가적인 어떤 망신이 나올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저게 거짓말일 수 없는 게 사실 그 워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워딩들이고 그러니까 지연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기 있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람은 존엄과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존엄과 인격을 사실 거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이라서 저런 부분은 진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 성공지향적이고 그 성공지향적인 입장에서 금전 만능주의적인
이런 연예가의 풍토는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리 측 변호인이 좀 해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저께 저희에게 모 유력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유력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총경급 인사요. 일단은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구체적인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여기다가 도박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각각의 혐의를 수사할 만한 내용입니까? 이 정도면? 전 내용이 저런 내용이 전부 다 카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카톡에 나오고 다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네.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없이 하는데 저 내용들 보면 2억 땄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님도 크게 따실 거다. 네. 그리고 전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저것도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다발 사진을 또 올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2억이 우리가 보통 뭐 카지노를 간달지 하면 사실 돈 따기는 어렵죠. 근데 돈을 땄다고 얘기하면서 사진 또 찍어 올리고 전 자주 오기 때문에 이걸 세이브뱅크에 묻어둡니다. 네. 세이브뱅크가 이제 카지노 운영 거래소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로커 통해서 이제 국내로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게 또 상습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2억을 딸 정도의 도박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상습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여기 자주 온다고 얘기를 해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승리가 지금 나이가 29이고 네. 전에 지금 문제가 됐을 때는 한 20대 뭐 중반, 4-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돌이 정말 겁없이 네.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렇게 범법행위를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이 카톡 내용을 보면 그걸 다 자랑스럽게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여자에 대해서도 막 알선하고 돈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도박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부추기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이없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도 다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3월 말인가요? 입대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지금. 우선은 뭐 그 연기 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병무청도 그걸 받아줄지 받아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그 왜 이런 성매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또 해외에서 도박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 보고 또 하나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도대체 그런 VVIP 룸에서 그렇게 놀았던 사람은 누구냐? 뭐 그 당시 어떤 그 여성분을 마약으로 어떻게 한 다음에 그 성폭행하는 듯한 영상도 뭐 유출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걸 찍은 사람은 누구? 그쪽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훨씬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다 덮어버리고 화제성으로만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유착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도 필요하고 네. 뭐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게 오히려 네. 본인들이 더 이번 기회에서 경찰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 기자님 지적하실 때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 스타들의 일탈, 일선 이런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지만 그 미면에 그게 가능하게 했던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뭐 연예계 도박 뭐 등등 할 때마다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쉽게 또 다시 복귀를 해요. 성폭행은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제 일단 그런 연예계 풍토 문제는 또 사법기관에서 저는 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네. 예를 들어서 대충 해서 그냥 빼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하다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또 방송사에서는 얼마 정도 하다가 또 받아주고 뭐 이런 풍토가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빅뱅은요. 사실은 이제 YG 같은 경우는 거의 빅뱅에 벌어다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빅뱅에서 이런 중요한 인물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지. 문제는 보면 그동안 이런 사업이 승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다 포장돼서 해외에 가서 뭐 5억 원 들어서 생일 파티 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 알려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그 본질이 그게 아닌 걸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무태 아주 어두운 것들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러면 그 기획사 측에서는 과연 그걸 몰랐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기획사 관리하는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런 풍토를 좀 없애려면 저는 일단 일벌백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책임선을 분명히 물어야지. 또 앞으로 어떤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 K-팝이 국민적 뭐 세계적으로 실망을 받더라도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풍토는 저는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나 파장이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